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은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는 에버리지로는 한 40% 떨어진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오버롤 어느 정도 바람에 가까이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그 하드 코스트로죠. 네. 빌딩 코스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네.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좋은 투자의 시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민희 어떻습니까? 미미송 대표는 40%나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닥에 그게 다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올 한 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미송 대표는 아마 현장에 계시니까 아마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실 거고, 네네. 저는 이제 추상적인 통계를 봤을 때 네네. 2006년에 그 피크에서 현재 작년 말에는 평균적으로 전국으로 약 21%의 집값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금년도 예측은 아마 대개 금년 말에 회복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10%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5년 동안에 집을 산 사람들 경우에 네. 3명 중에 1명이 갖고 있는 집이 소위 네거티브 에퀴티라는 이제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개 이것은 이제 42만 불 이하짜리 집을 산 경우인데 그만큼 이제 그 서프라임의 영향이 아직도 지속돼서 아마 금년 4월까지는 계속 서프라임에 관련한 포크로저가 늘 것 같고 이제 6월 지나면 아마 이제 완만한 회복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양호 행정께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올해는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만 제임스 부자 어떻습니까? L자니, B자니, 뭐 U자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냥 참 그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좀 V자의 가능성은 좀 적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봤을 때 그 문제의 그 변동의 문제는 아마 실업률일 거로 봅니다. 지금 양 행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재미성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정부가 얼마나 부양 정책을 하느냐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 내년에 대한 그 예측의 그 실업률에 대한 예측을 보면은 한 달 전에는 약 8%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 달에 들어와서는 좀 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9%에서 10%까지 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과연 행정정부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 부양 정책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전체 그 GDP의 성장의 그 포션을 보면은 약 75%가 개인 소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에서의 소비가 약 20% 미만인데 그 미국의 정부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창출, 소위 말해서 뉴델리 정책 같은 것이 나와갖고 실업률을 개선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이 하락세계는 좀 완만해질 거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 그 실질적인 산업용 부동산을 보면은 경기가 가장 저점 그 다음까지 부동산은 아주 상당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가장 나빴을 때 전반적인 포크로스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갖고 나온 물건이 바로 그에 다 소화가 안 되고 그 소화가 안 된 공급의 그 증가는 그 다음 기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표는 아마 내년에 새로운 그 사인 같은 게 나오겠지만 그런 것의 영향은 좀 더 지속되는 되기 때문에 아마 V자로 예상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분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종합하게 되면 올 한 해 2009년도에도 일단 부동산 경기는 완만하든지 급격하든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 장기적인 그런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시기에 집 팔아야 됩니까? 고통을 견디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집이라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요. 투자라기보다는 사실 개인적인 이모셔널 밸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돈으로 액수가 따지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에퀴티가 많으면 좋겠죠. 근데 1995년대는 우리가 그 에퀴티를 약 800 billion이라는 에퀴티를 많이 빼서 우리가 과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실제로 내 프로퍼티 밸류가 얼만큼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정을 개인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신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쉽게 버리는 것보다는 이밸류에이트를 하시고 가능하면 재융자를 하시든지 다른 가능성을 조사해 보신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희망도 큽니다만은 또 실제로 집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고통도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단순하게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분하는 것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집을 처분하느냐 뭐하는 건 개인의 그 환경에 따르기 때문에 그걸 오버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네네. 우리가 그 희망적으로 봐야 될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있는 LA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물류의 하나의 중심센터입니다. 네, 즉 네, 이제는 대서양이 아닌 범태평양 중심의 그 경제가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LA를 중심으로 해서밖에 올 수가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즉 이 뜻은 롱텀으로 본다면은 부동산의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미국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네네. 우리가 2009년도에서는 미국 적자를 5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일의 디펜던시를 없애고 그다음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자업을 창출하면서 실제로 텍스 베니핏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믹 스티뮬런트를 오바마 정권에서 내놓는다면은 좀 더 희망적이 아닐까. 근데 오버롤 롱텀은 저는 캘리포니아와 한국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인이 투자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는 내렸습니다. 많은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자, 그렇지만 지금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집을 던져버릴까 말까 너무 고통스럽다.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좀 첨부한다면 이제 LA 중심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네네. 그 투자한 가치가 또 높구나. 이래서 뭐 플러턴대 다이아몬드 바라든가 네. 또는 얼바인 뭐 라클레 센터 지역대 뭐 코로나 뭐 그런 아주 차이가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의 투자 선택에 따라서 손해를 덜 본 사람 또 손해 많이 본 사람 이렇게 층이 있겠습니다만은 LA 전역을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네. LA 경제의 3분지를 그 파이프라인이 한국입니다. 네, 한국이 네, 이제 금년 3월 정도에 가면 환율이 이제 안정이 돼서 대개 다시 1,100원대 이하로 내려가서 안정이 된다면은 아마 하반기부터 다시 한국부터 투자, 개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 살아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 한국이 약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예견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리퀴드 유동성, 달러 유동성 문제는 이제 해결된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오히려 글로벌한 소위 실물 위기, 이제 금융 위기가 2008년에 전 세계를 갖다 강타했다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실물 위기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본도 1998년 이후 최악의 지금 디프레션을 맞고 있고 유럽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은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률, 금년 말에 한 9%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캘리포니아는 약 현재 8%에서 8.8%를 보고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과연 실물 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극복하느냐. 아까 말씀한 그 재정적인 스티뮬러스 폴리시 통해서 돈을 많이 찍어야 한다. 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서 이제 폴 크루만 같은 분들, 노벨상 타신 네. 분, 또 그 MIT 존슨 교수 이런 분들은 인플레이션 정책을 1년에서 2년 써야 한다. 그것도 한 5%, 10% 굉장히 높은 현재 지금 디플레이션인데 네. 디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 규모가 줄기 때문에 경제가 줄면 한국도 수출이 줄고 중국도 줄고 미국 역시 경제 규모가 줄고 또 수입이 더 비싸져서 일반적 수준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디플레이션 대신에 인플레이션에서 경제를 확장시키는 네. 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아규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의 경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분리된 주류업도 분리된 것 같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서부 지역, 미 전국을 보면 서부 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물동량이라든가 경제 활동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분명히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경제로 왔기 때문에 금융위라는 제3자의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고 나의 옆의 문제로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그 좋은 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한국과의 관계의 그 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 이제 올 2009년이 시작된 오늘을 보면은 얘기하신 그 환율 문제와 네. 또 노후 비자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 투자가 상반기는 아니겠지만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영향이 오면 우리의 그 한인 경제의 근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무역이나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많이 하신 분들도 개선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이 지나가자마자 다시 호황을 준비를 시작을 하반기서부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향후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